지금의 동축 케이블을 신호선으로 쓸 때 매번 이렇게 그 광섬유 만들 때 유리 석영 저기 석영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빈 공간을 안에 놓고 이렇게 신호선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호가 틀릴 수 있습니다. 매우 얇은 구조 안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드실 때는 그 안쪽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실 때는 안쪽을 약간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제가 말씀드린 신호가 안쪽으로 타고 흐르도록 어디가 끝나네. 이런 식으로 줄을 이렇게 딱 쭉 그어서 이렇게 콘센트에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넓다고 해서 그쪽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가운데에 딱 이렇게 구리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줄을 딱 그어 놓으라고. 이 플러그 부분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최근에 5개 교체했는데 2개 이상은 못인 것 같아요. 화재의 원인이 되기는 얇아서 그래.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원가를 전체 두껍게 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 이렇게 하시든지 제 기술 구조입니다. 2줄 그으셔도 되고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얇은 동축 케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심 구조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내심이 이렇게 진짜로 얇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그 내심 구조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그 석영 유리관처럼 이렇게 가지고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내심 구조가 진짜로 얇은 극도의 미세한 그런 신호선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극도의 미세한 부분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그 동축 케이블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합성서 심의를 엄청나게 얇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인쇄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안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구리로 아주 얇게 뽑아서 실처럼 엄청 가느다란 실처럼 해서 그걸 안을 지나가는 구조.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몇 겹으로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합성 섬유 나일론과 또 아크릴 같은 걸로도 괜찮고요. 나일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그게 석영 유리관처럼 이렇게 둥글게 내심 구조 그 관처럼 만들어 그 안을 이 얇은 구리선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미세한 크기 들어가고 이것을 다발로 여러 개 묶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동축 케이블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거기다 이렇게 합성섬유에다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잉크를 뿌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관을 통과하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제가 광섬유 만들 때 그전에 석영 유리관도 괜찮지만은 이 부분을 아크릴을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실처럼 아크릴을 그냥 미세하게 실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가느다랗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광섬유의 내심 구조를 삼아도 된다. 그때 이제 이것은 이제 그것을 둘러싸는 합성섬유관은 나일론이나 뭐가 됐든 이것을 관의 형태로 해서 그 빛이 그것을 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 여러 다발로 그 안에도 여러 다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여러 다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섬유 신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섬유 그 아크릴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그것을 빈 공간이 안에 있고요. 관처럼 만들어 놓은 그 안을 다시
다시 뭐랄까 아크릴을 갖다가 네 번의 텅빈 관처럼 아주 미세하게 뽑아가지고 하는 형태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광섬유 선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또는 나일론을 90% 비트광을 90%짜리를 아주 얇은 실처럼 만들어 놓거나 아주 빈 공간이 있는 관의 형태로 만들어 석영 유리관처럼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크릴이나 아니면은 그 아크릴에다가 살짝 90%짜리 아일론을 섞으셔도 되고 그런 구조도 많아요. 내신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광섬유이기 때문에 광섬유나 동축 케이블 안에 구조에 그죠. 유리석영 코팅제나 방수제를 이렇게 안에 뿌려서 그 안에서 코팅이 된 상태에서 가면 빛이 밖으로 이제 안 나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은 구리선이니까 그냥 신호가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는 거. 그쪽을 타고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뭐 그걸로 일종의 절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구리관 안에 구리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리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절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선은 얇게 지나가는 형태가 돼도 엄청 신호가 잘 지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구리로 이제 만드니까 아무래도 좀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가 아주 엄청나게 미세한 실처럼 만들면 신호가 전달 안 될 것 같지만 전달됩니다. 오히려 더 전달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얇은 지금 현재보다 동축 케이블이 훨씬 얇은 형태를 띠면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회사 마음이니까 신호선은 아주 얇게 뽑아도 된다. 그러나 전기선은 발열 문제 때문에 두껍게 어느 정도 열을 견딜 수 없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동축 케이블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뭐 열 몇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축 케이블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심 구조가 이제 실 형태로 들어가거나 그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합성섬유에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전도선으로 이렇게 프린트하거나 뿌리는 식 잉크 전도성 뿌리는 식으로 해갖고 그걸로 신호선을 삼으셔도 구리관 안에 구리를 이렇게 관의 형태로 만들어 안에서 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나 다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그 합성섬유 그러면 이게 광섬유에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광섬유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광섬유는 아크릴 이제 그 합성섬유를 관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내신 구조에 그 안에다 유리석영 코팅제 의리방수제를 이렇게 뿌려놓고 빛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내신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아주 얇은 실의 형태로 가셔도 되고 그 안에서 빈 공간으로 아주 얇은 실의 형태나 안에 이제 그 석영 유리관처럼 빈 공간이 있는 아크릴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신 구조, 외신 구조가 있고 그 외신 구조가 이제 그 아크릴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외신 구조를 만들고 그 안을 다시 튜브 형태로 이렇게 석영 유리관처럼 만들 때 하나는 실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 하나는 튜브 형태로 만드는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그것을 다시 아주 미세한 광섬유 실이 지나가거나 아주 미세한 정말로 미세한 광섬유 관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크릴로 관을 만들든지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빈 공간이 있는 관을 만들든지 그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빛이 안 이렇게 바깥으로 뭐 퍼지지 못하게 유리석영 코팅제를 뭐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이거는 신호선의 경우에는 다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호선뿐만 아니라 전기선도 안에다가 전기선을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뿌려놓거나 의료방수제를 뿌려놓고 그 안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도록 유도하는 이런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반도체의 회로 그릴 때 약간 그 깊이 있게 파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를 거기다 뿌려놓으면 전기 절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막 인라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터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파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나 다른 코팅, 어떤 형태의 코팅제로 코팅을 하고 절연 구조만 위에다 다시 적층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겹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겹쳐서 위에다가 다시 회로를 그리는 방법, 뭐 2개나 3개나 몇 개나, 아니면 거기다가 코팅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게 신호선으로서는 코팅 구조가 전혀 문제가 없이 따로 다른 절연 구조를 하지 않더라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코팅 방수제에 넣어가지고 이런 절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나 뭐 기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기선 얘기했었죠. 전기선을 그다음에 이게 내신 구조 안에도 전기선 내신 구조 안에 유리석용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전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안을 흐르게 되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선 이렇게 있잖아요. 구리선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전기선에서 다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형,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 구리선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다시 뭘까? 이 두꺼운 구리선으로 합해주는 이런 구리선 자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모든 제품 형태, 가정용 모터가 됐든 가정용 뭐 믹서기,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터 들어가는데 전기기 들어가는데 선풍기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기 공급하는 데는 다 이게 들어갑니다.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에서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가지고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파워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기 연료양을 전기양이겠죠.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변속기 없애도 된다. 수소 같은 데도 수소나 뭐 휘발유 경유 같은 것도 노즐을 조절해서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LPG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건 이 전원 공급기가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런 전원 공급기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공급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서로 굵기가 같은 이런 구리선의 여러 개의 결합이로 보내거나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의 여러 개의 구리선이겠죠. 여러 개의 결합으로 들어간 이런 형태를 띤 전원 공급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제품의 내부 안에서 전원을 공급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선이 업된다든지 두꺼워진다든지 것이 두꺼운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한 가닥으로 갔다가 로맥스 4.0 기준으로 한 가닥으로 갔다가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진 다시 이렇게 줄어 이런 거 하나의 선으로 로맥스 4.0 기준으로 하나의 선에서 2개, 3개로 다시 분기했다가 다시 두터운 구리선 2개로 합해지거나 로맥스 4.0 선이 2개나 3개 있는 수용 구조를 가진다. 전력이 이제 제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납축 배터리 모든 배터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수용하는 구조, 전력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전력을 공급을 해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리튬이온 배터리 현재보다 소형 전지로 만들어 가지고 격벽 처리를 하고요. 각각 이렇게 전선을 충전과 방전을 직접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전력을 분배하는 전력 분배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전기 충전소에서 꽂아서 전력 분배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해가시죠? 전력 분배기 안에 여러 개의 소형 전력 분배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슈퍼카패시터나 이런 전력 기타의 제 방식의 전력 분배기를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빠르게 충전시키거나 빠르게 방전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전기선에서 그 출력과 입력을 담당하는 직렬 방식에서 병렬 방식으로 바꾸자. 2개나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100, 전기 100이 나오면 여기서 수용할 때 100밖에 안 된다면 직렬이나 병렬이나 틀린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직렬로 하나 뽑아내고 이쪽 부분을 2개 묶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이게 200이라는 전기가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전기 로맥스 4.0 기준으로 해서 전기선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또는 두껍게 처리를 해서 충분히 전력을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를 얘기하자면 8차선으로 늘리는 거죠.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여러 군데서 도로에서 들어오면 넓어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 방식은 숫자가 여러 개 들어오는데 전지 몇 개에서 들어오는데 전지 한 개 들어온 것보다도 전력이 못하다는 게 말이 돼요. 현재 병렬 구조는 일종의 사기 행위에 가깝고요. 과학적인 사기를 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임수를 눈치 못 채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면 이것을 전기 배터리 리튬이온들이 하나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3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전력이 똑같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렇게 봅니다. 전선의 굵기를 로맥스 4.5 기준에서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두껍게 처리해서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해서 이건 뭐 전기 모타로 뭐 이렇게 전기 추진 전기 모타로 해가지고 드론 모타를 개발했다는 것도 제 기술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모타 부분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아마 겹쳐서 여러 겹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하신 분이 소송. 전기선도 아마 이런 전기선을 서로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회전 축에도 뭐 이렇게 밴딩식으로 하고 밴딩 독립바퀴 하고 이렇게 회전 그런 것들도 들어갔으리라 생각. 변속기가 없이 들어간다면 변속기가 이제 안가밖에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속기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또는 회전축을 감는 톱니형 밴딩, 밴딩 구조가 톱니형이요. 이것을 안팎으로 맞물려서 들어가는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위아래에 있습니다. 변속기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전기선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형의 전기선의 두께 또는 전기선의 두께를 로맥스 4.0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막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업시킬 수도 있고 감속시킬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변압기가 되겠네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로맥스 4.0 기준에서 두께를 전력을 업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이런 형태의 변압기를 쓰셨다면 근데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변압기란 건 전기 압력을 이렇게 전기 양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런 변압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전선에다가 점을 찍어 놔가지고 멀리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 전선에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 인위적으로 나가지고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복계 형태로 만들어 전기를 송전을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가 SK 반도체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소송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두터운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 또는
백열고 필라멘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축적하고 중폭해서 밝게 만들어주는 구조. 이게 또는 히터 할 때 히터 코일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코일 자체 어떤 특정 회전선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축적하고 발열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섬유선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광섬유선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리 뭐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것도 좀 두터운 부분 만들어 증폭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동축 케이블, 전기선 또는 광섬유선도 약간 두터운 선을 만들어 가지고 중폭하는 이런 구조도 광섬유선까지도 그렇습니다. 내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선을 하나의 이런 식으로 두터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네모나거나 뭐 동그랗게 뭐 다시 몇 개로 분기하는 이런 전기선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나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기이한 두꺼운 구리선이나 이게 몇 개 있는 이런 두께라면 한 두세 개 정도 전력을 중폭시켜 가지고 중간에 점 찍어놨죠. 이게 동그란 이게 두터운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는 다른 데서 병렬 구조로 와가지고 하나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 전선의 굵기가 두껍거나 이런 두께 로망스 4.0을 기준으로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전기 형태도 전기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제품 내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모든 전원 공급기와 전원에 공급하는 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파워를 업시켜주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이라는 서로 특히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전파에서도 통신 방식에 있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그런 전파에 여러 개의 묶음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에 사용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관문 이렇게 여는 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론을 50대 운영할 때 무선 통제기, 신호를 이렇게 통제하는 무선 통제기가 있고 그 안에 새끼 무선 통제기들이 많고요. 뭐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럼 50대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도 있다. 근데 KF21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그래서 각각 그 드론 50대는 한 대당 5대씩 만든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한 대당 2대씩 3대씩 만들 수도 있겠죠. 각각 그럼 신호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통신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비행체에서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몇십 개씩 만들어 놔라 그럼 그걸로 통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구조의 통신 위성 구조도 제 기술 구조, 비행체에 그것을 탑재를 해서 통신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통신 구조가 유선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제품 구조 안에서 유선으로 가령 뭐 CCTV를 유선 포트로 해가지고 수십 개씩 통제할 때 이거 하나하나 신호를 담당하는 그런 새끼 유선 포트, 새끼 신호를 유선이 되겠죠. 신호를 담당하는 것을 많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빨리 처리하면 그것도 제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노트북에 꽂으면 전체 채팅 방식으로 해서 각 1번부터 50번까지, 1번부터 30번까지의 유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CCTV가 나오겠네요. 그걸 이제 제품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제품 안에서는 이제 전선을 분배하는 분배 구조가 되는데 전선 분배기가 안에 전선 분배기가 여러 개가 또 소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럼 속도가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무선 통신할 때도 제품 안에 컴퓨터도 어떤 제품 안에 무선으로 부품과 통신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이고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가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개의 묶음 전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전체 무선 통제기가 미니 구조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모든 제품 산업 분야의 기판 부분에서도 이렇게 무선 통신을 통해서 부품과의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무선으로 전기를 전송을 할 때도 이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기 전송 방식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